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에 있는 계양구의 아파트들 중에서 2013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가장 비싸게 팔렸던 매년 1위에서부터 5위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듯이 인천의 계양구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갭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계양구의 아파트가 어떻게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투자의 시기와 그리고 투자 금액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낭만부동산을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전반부에서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2013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매년 1위에서 5위를 했던 아파트를 그 아파트와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아파트들이 계양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파트들이 입주한 후서부터 매매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23년도, 24년도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들이 어떻게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계양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보합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도별로 1위서부터 5위까지 아파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4년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2년도, 13년도가 인천의 바닥을 찍었던 해죠. 그리고 나서 2014, 15, 16, 17, 18년도까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잠시 하락과 멈춤을 한 뒤에 20년도, 21년도에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이제 1, 2, 3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 동영상의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인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서 계양구의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1위에서 5위까지의 아파트들은 그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리고 대장 아파트의 속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어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3년도부터 보시면 1위는 계양 센트럴빌 3단지입니다. 13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9개 동에 454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매매가는 84형 3억 5천 890만 원입니다. 84형은 우리가 예전에 구형 아파트서부터 지금까지 부르는 평형으로 본다면 예전에는 32평형, 33평형, 34평형, 35평형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용 84형입니다. 2위는 계양 센트럴빌 1단지입니다. 3단지와 1단지는 비슷했고요. 13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도 신축이었죠. 12개 동에 715세대고 최고가는 3억 5천 480만 원이고 최저가는 3억 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3위는 상록 파라브라고 해서 경인교대역 부근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로서 13년도 7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한계동에 59세대가 지은 정말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를 사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홀로 아파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록파라부는 3억 3,600의 최고가에 최저가는 2억 8천으로다가 거래가 됐고요. 4위는 계양, 한양, 수자인입니다. 11년도 12월 달에 8개 동 376세대로 나홀로 아파트죠. 그리고 매매가는 3억 3,300에서부터 2억 7,600 사이에서 거래가 됐고요. 5위는 계양 1차 하우스 스토리입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5개동 257호 나홀로 아파트며 매매가는 3억 1,200에서부터 2억 1,000 사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13년도입니다. 13년도의 1위서부터 5위입니다. 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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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1, 2, 3, 4위가 전부 다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양 1차 하우스 스토리만이 2009년도니까 4년차 된 준신축의 아파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아파트 단지와 매매 가격만 쓰지 않고 몇 년도에 입주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힘들게 여기에 자료를 넣으신 거를 여러분들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항상 염두에 두고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 15, 16년도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아주 서서히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4, 15, 16은 제외하고 17년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때서부터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계양 센트리빌 3단지가 17년도에도 1위를 차지했고 매매가는 3억 8,150 그리고 2위가 계양 한양 수자인이고요. 11년 그리고 매매가는 3억 1,500입니다. 한양 수자인이 4위에서 2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계양 센트리빌은 그대로 1위를 유지했고요. 그러면 3위는 계양 센트리빌 1단지입니다. 처음으로다가 진입을 했죠. 그런데 계양 센트리빌 1단지도 보면 13년도 2월 달에 3단지보다 늦게 입주를 한 게 아니라 더 먼저 입주를 하고 12개 동에 71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5위권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17년도에는 3위를 했죠. 금액은 3억 7,300에서 3억 2,800으로 거래가 됐고요. 4위는 계양 센트리빌 2단지입니다. 2단지도 13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고 5개 동에 256세대로서 나홀로 아파트죠. 그리고 매매가는 3억 6,800에서부터 3억 3천 사이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5위는 신도 브레뉴 2005년도에 13년 된 아파트가 4개 동 481세대인데 3억 6,500에서 2억 9천 사이에 거래가 되면서 계양구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 보면은 1위가 3억 5천이고요. 5위가 3억 1천입니다. 약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그리고 17년도는 3억 8천에서 3억 6천 5백이니까 결국은 2천만 원도 채 가격 차이가 안 났습니다. 2012년도와 13년도의 인천은 하락과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1위에서 5위 사이에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17년도는 안정기에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1위에서 5위까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를 한번 보죠. 18년도에 새로운 1위가 등극을 합니다.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라고 하고요. 17년도 6월달 신축입니다. 6개 동에 724세대가 입주를 했죠. 매매가는 4억 3천에서 3억 9천 5백에 매매가 됐고요. 2위는
계양 센트레빌 2단지입니다. 3억 9,300에서 3억 4천 사이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3위는 계양 한양 수자인입니다. 3억 9천에서 3억 3,530만 원 사이에서 됐죠. 계양 수자인을 보면 13년도에 4위 하다가 17년도에 2위로 갔다가 다시 18년도에 3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양 센트레빌 2단지는 17년도에 4위를 했다가 18년도에는 2위로 올라섰습니다. 금액은 얼마 올라가지 않았죠. 3억 6,800에서 3억 9천이니까 간단하게 2,500만 원 차이가 났죠. 자, 4위는 계양 센트레빌 3단지입니다. 13년도, 17년도에 1위를 하던 3단지가 18년도에는 4위로 밀려났고 3억 9천에서 3억 5천 사이에 거래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면 17년도에 3억 8천에서 3억 9천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5위는 센트레빌 1단지입니다. 1단지는 3억 8천으로다가 됐죠. 그러면 보시면 1단지도 17년도에 3억 7,300에서 올라갔지만 5위로 다 내려갔고요. 2단지는 도리어 18년도에 올라갔고 17년도에서 18년도에 3단지는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19년도를 한번 볼까요? 19년도에도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가 17년도 6월 달에 입주했죠. 이제 3년 차죠. 신축입니다. 매매가 4억 8천이고요. 그리고 2위는 계양 한양 수자인. 매매가 4억 6,500입니다. 그리고 3위는 계양 센트레빌 3단지고요. 4억 1,800입니다. 4위는 계양 센트레빌 2단지로서 4억 1천. 5위는 계양 센트레빌 1단지로서 4억 1천입니다. 그러면 계양 한양 수자인은 18년도에 3위 했다가 2위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센트레빌 3단지는 4위였다가 3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단지는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1단지는 5위를 유지했고 센트레빌 파크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를 보면 18년도에 1위가 4억 3천이고 5위가 3억 8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7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즉 18년도, 19년도에는 가격 상승폭이 커졌던 시절로다가 과거의 자료를 보면 이 1위서부터 5위의 가격 차이도 차이가 났다라는 뜻이죠. 17년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천만 원도 안 됐던 거에서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상승폭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 편차들도 늘어났다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폭등의 초기 시작을 알리는 20년도의 계양구의 대장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죠. 1위는 여전히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레빌 파크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4억 8천에서 6억 500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2위는 계양 센트레빌 3단지 5억 1000으로다가 올라가죠. 3단지가 19년도에는 3위에서 2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위는 계양 한양 수자인이 2위에서 3위로 다 내려앉았죠. 그리고 매매가는 5억이고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센트레빌 1단지가 4위를 차지하면서 4억 9,700. 그리고 5위는 센트레빌 2단지가 차지했죠. 즉 2단지와 1단지도 서로 가격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전부 다 19년도보다 20년도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19년도의 최저가와 20년도의 최저가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많지 않죠. 그 이유는 20년도에 인천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즉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이렇게 2억 가까이 또는 1억 5천 이상이 계속 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상반기에 올라가는 시절로 보면 상반기에는 적게 올라가고 하반기에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는 6억 5백에서 4억 7천이니까 자그마치 1억 3천이나 차이 나죠. 그러면 1억 3천이나 차이 난다는 얘기는 17년도에 2천만 원, 18년도에 5천만 원, 19년도에 7천만 원, 20년도에 1억 3천. 즉 상승폭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통계치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최고가를 쳤다라고 알고 있는 21년도를 보면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가 6억 5백에서 7억 9천으로 인천 계양구에서는 21년도에 84형 타입으로서 가장 비싸게 팔린 해면서 그 아파트가 바로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7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한양 수자인으로서 20년도에 3위에서 다시 2위로 복귀를 합니다. 6억 5천 7백만 원으로. 그리고 3위는 계양 센트리빌 3단지가 2위에서 3위로 내려오죠. 6억 4천 5백만 원.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계양 센트리빌 2단지가 6억 4천 2백. 그리고 5위는 계양 센트리빌 1단지가 5위로 다 됐죠. 서로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1위는 2018년도 이후로 계속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2, 3, 4, 5위는 서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위 7억 9천서부터 6억 2천이니까 6억 3천으로 보면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 20년도와 21년도에 가격이 급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가랑 최고가의 차이도 보면 2억 5천이나 차이 나고요. 2억 1천 차이 나죠.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해에도 최저가, 최고가 사이에서 가격 변동폭이 무척 심하게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2년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던 시절에 인천의 계양구의 아파트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전히 1등은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고요. 가격은 6억 9,500으로 약 1억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1년도 2월 달에 입주한 16개 동의 166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등장을 하면서 단숨에 2위로다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가는 6억 8천으로다가 올라오죠. 그러면 3위는 어디일까요? 여기도 새로운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엄 21년도 10월달 신축입니다. 12개 동에 1646세대가 입주를 한 아파트. 매매가는 6억 7천. 그러면 4위는 어디가 될까요? 계양 한양 수자인이 됐고 6억 5천에 됐습니다. 계양 한양 수자인은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죠. 그리고 새로운 두 아파트가 됐고요. 그러면 5위는 이 나머지 계양 센트리빌에서 있을까요? 계양 임강 그대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200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는 거죠. 7개동의 373세대의 나홀로 아파트고요. 5억 9천입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계양 센트리빌 1, 2, 3단지가 계속 1위에서 5위 안에 들다가 22년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인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와 이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가 새롭게 5위 자리 안에 들어찼고요. 그러면서 계양 인강 그대가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 차이는 9,5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즉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최저가랑 최고가 차익도 21년에 비해서 그 편차는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23년도 거를 한번 보죠. 23년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파트가 1위를 차지합니다. 계양, 한양, 수자인이요. 21년도에 2위를 했다가 22년도에 4위로 내려왔다가 23년도에 1위로 등극합니다. 6억 7,500만 원으로요. 그리고 2위는 22년도에 3위를 했던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가 6억 4,700으로 2위로다가 올라서고요. 3위가 2위였던 계양 해링턴 플레이스로 6억 3,200으로다가 3위로 내려앉고요. 그리고 4위는 1위였던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가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주면서 6억 1,300으로다가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5위는 그러면 어딜까요? 또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23년도 4월달에 2해에 입주한 아파트죠. 9개 동의 546세대가 6억으로다가 2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편차는 1위가 6억 7,500에서 6억이니까 7,500으로 편차는 더 줄어들었죠. 쉽게 얘기해서 18, 19, 20년도에 편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21년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2년도서부터는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년도는 1, 2,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3월달까지의 가격은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인천 계양 코아루 센트럴 파크가 1위를 재탈환하면서 6억 3천이 됐고요. 2위는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6억 1,200. 그리고 3위는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가 효성 해링턴을 제치고 3위. 그리고 4위는 계양 한양 수자인이 5억 4,500. 그리고 5위는 새로운 아파트죠.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입니다. 20년도 10월달 비록 신축급이지만 생각보다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5위 안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편차를 보면 6억 3천에서 5억 1,800 3개월 동안으로 보면 자그마치 1억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이 편차가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편차로단만 본다면 2013년도서부터 18, 19, 20, 21년도까지 편차가 계속 상승을 했다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편차가 줄죠. 그러다 다시 23년도에 편차가 상승을 한 계양구의 대장아파트 1위에서 5위 사이에서의 금액 편차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표를 가지고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서부터 24년도까지 계양구의 1위서부터 5위까지 대장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그 아파트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계양구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계양역이죠.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이 만나고 향후 9호선이 들어올 곳. 그리고 지금 인천 1호선이 지나는 거와 그 다음에 고속도로인 계양 IC 그리고 부평 IC가 계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GTX 2호선이나 또는 서울 2호선 이러한 것들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계양 신도시죠. 그래서 앞으로 계양구의 아파트 시장의 변화는 바로 계양 신도시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상위 1위에서 5위의 아파트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소개를 해주는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계양구에서 부동산 투자 중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그 다음에 후보지 구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구역 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대장 아파트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계양구의 2013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이 아파트 위치라든가 입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계양구의 대장 아파트가 만약에 계양 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계양 신도시가 인천의 송도 신도시나 영종 신도시, 청라 신도시가 그 각 구에서 1위에서 5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계양구도 앞으로 대장 아파트를 소개한다면 입주가 시작되는 4, 5년 후서부터는 계양 신도시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또는 이러한 후보지 구역은 결국은 지금까지 소개해주는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의 입지와 위치 이런 것들, 교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죠. 9년 동안, 지금 9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 1위를 가장 많이 한 아파트입니다. 인천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고요. 그 다음에 총 9개 년도 중에 5위 안에 들었던 횟수는 7번이고요. 그리고 24년도까지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6월 달에 입주했다라는 거고요. 6개 동에 724세대이고요. 그러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그러니 매년 입주한 후서부터는 5위 안에 들었던 아파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항역, 인천 1호선 임항역이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과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생활 이러한 것들이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입주한 후서부터 1위에서 5위까지 꾸준히 지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박천역 바로 위에 있는 거죠. 한양수자인 총 9번 9개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위서부터 5위를 했는데 한 번도 5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세대수가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죠. 376세대. 그리고 2011년도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박천역입니다. 그리고 계양신도시가 생기면서 서울의 김포공항 쪽으로다가 마곡지구로다가 접근이 용이하게 만든 교통 노선이 바로 박천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천역에서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한양수자에는 박천역을 타서 계양역으로 가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 IC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계양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단 한 번도 5위권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 5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9년 동안 단 한 번만 5위 안에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3은 13년도에 한 번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양 하우스 스토리 1차는 13년도에 5위권 안에 한 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양 임광그대가는 22년도에 단 한 번 5위권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는 24년도에 단 한 번, 그리고 상록파이브는 13년도에 한 번, 그리고 신도 브레뉴도 17년도에 단 한 번만 5위권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 들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옛날 13년도, 9년도 것이가 아닌 20년도에 신축한 이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가 언제까지 5위권 안에 들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만 24년도에 한 번이라는 것은 1, 2, 3월 달에 거래된 것 중에서 한 번이기 때문에 4월, 6월 달도 보고 하반기도 본다면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가 계속 5위권 안에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죠. 다음은 계양 센트랩의 1단지, 2단지, 3단지입니다. 이거는 1단지 같은 경우는 6번이 5위 안에 들었다는 뜻이고요. 2단지는 5번이 들었고 3단지는 6번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21년도 이후로는 5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음 거를 보죠. 다음은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입니다. 24년도까지 2번 들었죠. 즉 23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입주하자마자 5위권 안에 2번 들었고, 여기도 박촌역 주변에 있으면서 546세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23년도니까 22년도와 23년도 2번만 5위권 안에 들었는데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죠. 다만 24년도는 1, 2, 3월 달에 거래된 걸로 보면 아직 5위권 안에는 안 들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아파트고요. 제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아파트라고 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따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계양 효성 해링턴은 서울 부천과의 그 입지가 괜찮고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했고, 여기에 이 박촌역 주변에 있고, 센트럴파크는 1위를 가장 많이 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입니다. 이거는 24년도까지 총 3번 5위 안에 들었고, 21년도니까 24, 23, 22, 22년도서부터 단 한 번도 5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는 여기가 루원시티고요. 이쪽이 청라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봉오대로가 부천서부터 공항 또는 서울로다가 가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을 갈 수 있고요. 주변에 부평 국가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4년도에도 5위권 안에 들을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이 지금 작전역의 힐스테이트자의 계양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 판도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하는 어디에 입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계양구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랬을 때 재개발 구역이나 재개발 후보지, 재건축 구역이나 재건축 후보지 구역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이 위치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투자하는데 확실한 여러분들 기준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들이 지금까지 매매와 전세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서 계양구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지 또는 보합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 센트랩의 1단지서부터 3단지까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21년도죠.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3년도, 24년도 요 끝자락입니다. 즉 23년도, 24년도 여기를 보면 1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박스권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도 보면 한두 개가 튀어나가지만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그것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2단지 같은 경우는 보면 매매가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서 2단지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건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박스권인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보기는 어렵지만 전세 같은 경우를 보면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3단지는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매매가는 잘 모르겠다.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보면 박천역 주변에 있는 거죠. 계양 한양 수자인가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계양 1차 하우스 스토리입니다. 이 중에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는 거래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수는 적지만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입주가 짧은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계양 한양 수자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9개년도 동안 단 한 번도 5위권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아파트잖아요. 계양구에서. 그러면 매매가를 21년도가 여기니까 21년도 이후로 보면 매매가는 매매 건수가 많지 않아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매매가가 생각보다 이게 늦게 최고가를 쳤다는 거.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보면 요 끝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계양 하우스 스토리 1차 하우스 스토리도 보면 매매가는 여기 22년도 이후에는 요 박스권인데 23년도, 24년도 보면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박스권의 위쪽에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아파트를 볼까요? 계양 효성 해링턴과 계양 인광 그대가가 같은 위치에 돼 있는 것이죠. 계양 인광 그대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보면은 그냥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편차는 심하지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보면은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상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벗어난 전세 거래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 효성동에 있는 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22년, 21년, 22년, 23년도잖아요. 23년도서부터 보면 매매가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24년도 되면서 상승하는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23년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계속 최저가보다 신고가를 치었기 때문에 상승. 그 다음에 전세는 박스권인데 한 건 가지고는 하락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세는 그냥 보합. 그 다음에 작전역 브라운스톤 계양 스카이. 이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저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했던 계양 코아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매매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은 박스권인데 박스권 바닥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양구의 대장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면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거고요. 만약에 박스권이라면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똑같은데 가장 좋은 로얄동과 로얄층으로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서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으로다가 보인다면 하락하는 그 시기와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가늠을 하면서 정말로 로얄동 로얄층에 가장 급매물이 나왔을 때 그 급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시세 파악들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내가 매수하고 투자해야 될 곳을 열심히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번 하락장을 지나고 바닥을 친 후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초양극화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단지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매수해야 되는 시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금액이 최소한 적정 가격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의 대장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 지난 과거에 어떻게 흘러와 있고 그리고 그 입지들이 어떠한 입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파악해야지만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그리고 후보지에 투자하고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하는 아파트 또는 갭 투자인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낭만부동산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